네, 안녕하세요. 김학형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 그죠?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게 좀 기한이 좀 지났지만 그래도 잊어버리기 전에 또 1년 지나면은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한 거를 좀 리마인드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뭐 뭐가 변하겠어요. 1년 지난다고, 2년 지난다고. 그렇게 많이 안 변합니다. 세법이라는 게. 짜잘한 것들, 막 이런 게 변해서 뭐 맨날 변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실제로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많이 변하죠. 근데 뭐 짜잘하게 변하는 게, 뭐 10년, 20년 뭐 문제 있다는 게 되죠. 근데 그래도 한번 리마인드하는 셈 치고 얘기를 해볼게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가 뭐냐? 이거부터 한번 내용 말씀드려 볼게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는 그 2022년도죠. 작년이었죠. 22년도 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소득에 대해서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세예요, 소득세. 요 기간 동안, 1년 동안의 소득을 신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고 기간이자 납부 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좀 얼마 전에 지났죠. 어쨌든 뭐 아직 안 하신 분들은 6월에 하는데 그런 경우는 뭐 기한 후 신고라고 해서 가산세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 납세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6월 31일까지예요. 31일까지 아직도 또 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써있죠.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아직 남았습니다. 신고기한이 말일이죠. 이게 5월 31일이 토요일이야. 아니면 뭐 일요일, 공휴일 그러면 그 다음 날까지 연장이 됩니다. 신고기한은. 신고가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렇게 공무원들이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뭐 신고 내역 봐주세요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세무서에 전화해갖고 아직 안 됩니다. 그죠? 신고서 여러 번 막 신고서를 넣잖아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넣는 게 신고가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계속 덮어 씌워지면서 이렇게 신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월 31일 끝나야 이게 공무원들이 확인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언제든지 재신고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납부를 벌써 해버렸어. 근데 잘못 신고했어. 돌려받아야 돼. 그러면 그 과오납이라고 그래갖고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뭐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 있고 돌려줄 수도 있고 뭐 나중에 돌려줄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세무서 공무원을 찾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재신고했는데 오히려 납부를 이미 해버렸어. 근데 재신고했어요. 근데 좀 적게 나왔어. 그럼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과오납이라고 그래서 세무서 공무원하고 연결해 봐야 됩니다. 만약 거주자가 이 중간에 사망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상속 개시일, 사망일이죠. 그때까지 그 피상속인 그리고 여기 상속인 이렇게 각각 나눠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겁니다. 상속 개시일 사망하신 분은 6개월 안에 이렇게 신고를 하시는 거고 종합소득세 상속인은 5월에 신고를 하는 거고 이렇게 각각 나눠서 상속인이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거를 신고를 하는 거죠. 돌아가신 분 거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그 이후에 상속인 거는 다음 연도 5월까지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됩니다. 국외 이전 후에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일까지 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종합소득세가 뭐냐? 그 이자,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런 걸 같이 신고하는 겁니다. 합산 전부 다 더해. 그래서 신고를 하는 거죠. 다음 해당되면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5월달에. 첫째,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한 경우 1월달에 막 연말정산하느냐고 난리죠. 그 연말정산 하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그 연말정산이랑 종합소득세랑 똑같이 개인소득세입니다.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정산 가끔 이게 근로자들이 전화해서 나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막 이래요. 안 해도 됩니다. 연말정산하면. 근데 해야 되는 경우가 또 있죠.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있는 경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로소득 만약에 중간에 이직을 했어요. 근데 연말정산을 요 회사 것만 했어. 그죠? 종전, 주 이렇게 있죠. 요걸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각각 연말정산을 했으면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합산을 해야 됩니다. 또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공무원연금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또 합산을 해야 될 수 있어요. 공적연금 그러니까. 또 사업소득 있죠. 3.3 알바를 해. 그래서 3.3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근로소득하고 있어도 뭐 이렇게 합산을 해야 됩니다. 3.3만 막 여러 개 있어. 그래도 신고를 해서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겁니다. 보통 환급이 더 많죠.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환급이 많고 많은 분들은 엄청 많이 일을 했어요. 그러면 추가로 납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 겁내잖아. 이게 막 안내문 오고 이러면은 종합소득세 오면은 겁나니까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와들와들. 근데 보통 환급이 더 많습니다. 한 80% 이상은 환급인 것 같아요. 그 아르바이트 3.3 이런 거 20% 정도는 더 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금액도 원천징수 없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이런 경우 또 있죠.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한 거를 세무서에다 신고를 안 했대. 그런 경우는 소득 부인이라고 해갖고 세무서로 연락해서 안 올라와 있는데요 하면 됩니다. 알아서 해줍니다. 뭐 홈택스도 하는 거 있는데 찾아보면은 뭐 있다고 합니다. 그 보험 모집인 뭐 방문 판매원 이런 사람들 사업소득 이런 분들은 연말정산을 해요. 사업소득이지만 이런 경우 또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셔도 되고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안 해도 되고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돼요. 분리과세 되는 거 뭐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같은 거 그죠? 분리과세만 있는 경우 아니면 주택임대소득인데 2천만원 이하라서 분리과세만 한다 이런 경우 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대신 분리과세 신고를 해야죠. 그래도 기타 소득 금액이요. 금액이 3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은 오히려 환급이 나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환급이 되죠. 어디로 환급되냐 막 이러는 거 물어보는 분 있어요. 근데 이게 홈택스로 신고를 하면은 마지막에 계좌번호를 적게 됩니다. 그 계좌로 환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뭐 또 근로소득이만 있는데 연말정산도 했어요. 근데 뭐 공제받을 걸 빼먹었대. 그러면은 뭐 들어가서 불러오게 해갖고 추가로 공제를 하고 또 그런 계좌로 환급받을 거 있으면 추가로 환급이 됩니다. 그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거고 개인지방소득세 이거 뭐 종합소득세가 100만원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 뭐 한 10%가 개인지방소득세로 나오죠. 이거는 종합소득세를 다 마치면은 마지막에 지방소득세 그 신고 칸으로 가서 할 수 있습니다. 뭐 똑같아요. 그냥 서택스라고 그러죠. 서택스 부가세 맞습니다. 홈택스 이거는 종합소득세 위택스에서 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이 연계돼 있어요. 종합소득세를 먼저 해야 위택스 신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10%니까 종합소득세의 10%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종합소득세를 먼저 해야지. 홈택스 전자신고 뭐 이렇게 로그인하고 신고서하고 뭐 이렇게 쭉 가서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제출 대상 서류 뭐 이런 거 있죠. 뭐 아우 많습니다. 이게 거의 연말정산할 때 내는 서류들이죠. 고도税신고서 뭐
인적 공제 받으려면은 내 가족에 관한 거, 뭐 가족관계 증명서, 뭐 장애인 증명서, 일시 퇴거자 동거가족 상호명 뭐 이런 거 연말정산할 때 내잖아요. 의료비 명세서 뭐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근데 요런 거 있잖아요. 기부금 명세서 이건 거의 뭐 연말정산 간소화에서만 거의 다 확인이 되는 것들이죠. 연말정산 간소화. 여기 없는 거 그런 거는 가져와야 되는 거고, 또 이런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이건 공동사업자가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홈택스로 거의 다 작성이 돼요. 홈택스 신고를 하면은 작성이 이 서식을 불러오게 해갖고 작성이 됩니다. 뭐 서면으로 해서 뭐 다 뽑아갖고 막 세무서에 보내도 되는 거고, 홈택스로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면은 그 회계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이 계산 구조 같은 걸 보시면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이에요.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요 소득을 종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예요. 종합해서 종합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이런 거를 소득공제를 하고, 여기 뭐가 있죠?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공제 뭐 이런 거 연말정산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의 똑같습니다. 연말정산 할 때 그런 소득공제 비슷하죠. 그럼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빼면은 여기 세율 곱해요. 6에서 42%까지 누진세율,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세액공제, 세액감면 빼주는 거죠. 특별세액공제, 뭐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 표준공제. 요거 특별세액공제라는 건 근로소득 있는 분만 받는 거예요. 요 근로소득. 그 연말정산 하실 때 많이 받죠. 사업자는 필요경비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간편장부라든지 복식부기 할 때, 그죠? 뭐 기장세액공제, 뭐 이런 거, 재해손실공제 이런 거 받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이런 것도 받죠. 가산세 있으면 더하고, 기납부세액 있으면 빼고,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가세액, 원천징수세액. 그래서 환급세액이 나올 수 있죠. 마이너스면 환급, 플러스면 납부 이렇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이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율 한번 볼까요? 과세표준 나왔다고 그랬죠. 소득공제 빼면 과세표준.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는 겁니다. 그죠? 제일 낮은 게 6%. 이렇게 1200만원에서 4600만원까지 15%. 그죠? 4600에서 8800까지 24%. 누진적으로 가는 거죠. 기타 소득 아까 300만원 미만일 때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만약에 내가 근로소득이라든지 다른 거 다 합쳐서 요 구간이야. 15%야. 그러면은 종합소득세를 하면 오히려 환급이 나올 수 있어요. 기타소득 금액 300만원 이하일 때. 그러니까 내 근로소득하고 기타소득하고 합산을 해서 따져보는 거죠. 세율에 따라서. 그래서 유리한 대로 신고를 하는 겁니다. 8,800만원, 1억 5천 초과, 이렇게 35%. 1억 5천, 3억, 38%. 5억에서 10억까지 42%, 10억 이상은 뭐 45% 이렇습니다. 이거 뭐 거의 반을 다 내는 거죠, 세금으로. 지방소득세 1.10%까지 한번 합쳐봐요. 그럼 거의 50%예요. 반을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10억 이상이면. 굉장히 많죠. 그렇습니다. 뭐 많이 벌면 뭐 많이 내겠죠. 너무 많은 것 같아. 근데 그죠?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오늘 첫 번째 1강 종합소득세 개요, 종합소득세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신고 납부 뭐 이런 거, 자 계속 제출해야 되는 서류, 이런 계산 흐름 같은 거, 그리고 세율까지 한번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이런 걸 뭐 이게 세무사나 세무공무원이나 회계사나 이런 공부를 할 때는 다 외워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외울 필요가 없죠. 다 이렇게 보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실무라는 건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시험이 더 어렵지. 뭐. 자격증 따는 게. 그렇죠? 이런 거는 뭐 어려우면 안 되죠. 세금 계산하는 게 뭐 세금 계산하는 거 그렇게 어렵게 해놓으면 누구 좋은 거예요? 좋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 세금 계산이 어려우면 뭐 누가 좋아? 공무원이 좋아요? 납세자가 좋나? 뭐 좋은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아무튼 오늘 종합소득세 개요 1강에 대해 1강 종합소득세 개요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학형 세무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